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고공행진 로봇주, 대기업 전쟁터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네. 대기업이 앞다퉈서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뭐 아침부터 제가 뭐 로봇 댄스를 출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이제 댄스를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분야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기업들이 투자에 열중을 하고 있다. 그만큼 뭐 성장 가능성이나 기대감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삼성이 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또 급등을 했을 거예요. 또 내달 하반기에 IPO 되어죠.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수요 예측이 있고 또 공모 청약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상장이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이 근래에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전개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가 왜 대기업을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대기업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처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기업들이 수요도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로보틱스 산업이 상당히 좀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산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하나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로봇 산업 투자가 본격화됐는데 이 기업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는 이제 여러 사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모빌리티와 로봇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마저도 로봇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이게 이제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성장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거. 두산이 약 한 6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뭐 액면가는 500원인데 희망 공모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희망 공모가로 일단 공모가 시작이 되더라도 일단 상장이 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이 뭐 따산까지 갈 수 있다. 따타산까지 갈 수, 물론 요즘이 그렇게 정시가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이 로보틱스 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1일부터 22일 일반 청약을 거쳐서 10월 5일에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한번 잡아봐야 될까요? 네, 저는 2차 전지 반도체만큼 성장 가능한 종목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 로봇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것이 뭐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고 그만큼 우리가 이 기술을 축적을 해왔고 세계 산업 시장에 얼마든지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또 역량을 키워왔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일단 발전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오늘의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분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협동 로봇. 그러니까 이제 로봇만 알아서 일하던 그런 산업 로봇이 아니라 이제는 협동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요리사도 있지만 사람 요리사도 있지만 로봇 요리사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곧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따진다면 로봇이 침투할 수 있는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면 대기업이 앞다투어서 투자 이제 열풍인 산업이다. 그만큼 앞으로 이 산업 자체는 그 투자라든지 기술 개발과 관련된 동력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초전도체가 됐든 최근에 우리가 좀 조명받았던 것이 사실 반짝하고 많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 반해서 우리가 이미 역량도 가지고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기술 개발의 범위는 무궁무진한 것이 로봇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릴 때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코스닥 차트를 역주행했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계속 하반기에도 또 이 로봇 종목들이 상승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화면을 한번 바로 보시죠. 몸값이 급상승한 로봇주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올해 얼마 전 9월 초까지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556%, T 로보틱스가 511%. 이건 뭐 상당히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458% 뛰었습니다. 근데 자 이게 근거 없는 사실은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정도의 이 급상승이냐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따른 평가를 받는 상승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뭐 12일에 같은 경우는 6위까지 우뚝 섰다라는 기사를 그렇죠. 봤는데 많이 밀려 있었죠. 그렇죠. 6위, 7위. 그러니까 거의 100위 가까웠던 종목이 탑10 안에 든 거예요. 엄청 그만큼 뛰었네요. 성장을 했다. 실제로 이제 경쟁했던 HLB나 SM이나 펄 어비스까지 제치고 그리고 시가총액 급상승을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그 자세한 이유는 조금 이따 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도 8개월 만에 거의 6배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성 델타테크나 T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종목이 아니라 로봇 산업 전체가 골고루 주목을 받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해 11월에 상장했던 종목이 이제 코덱스의 K 로봇 액티브인데 이것도 연초 대비 주가가 한 7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봇 종목이 지금 2차 전지 또 반도체가 시큰둥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로봇 테마 안에서 전반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냥 기대감, 허황뿐인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내에서는 기술력이 좀 바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눈에 띄는데요. 자, 기술력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이제 테마주를 이야기할 때는 약간 반짝한다. 좀 기대감, 그렇죠. 성장성. 네. 또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의 급등세를 보이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테마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로봇은 테마주라기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다른 일반적인 테마주들과는 다르다. 그래프를 바로 보여드리죠.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19년부터 2027년까지의 세계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의 시장 규모인데 2019년하고 지금 2027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39.64에서 101.72.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한 두세 배 가까이 이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올라간다. 상승한다 시장 규모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런 정도의 시장이 되는 산업 분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봇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부족하죠. 또 인건비는 올라가죠. 이런 것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로봇이 계속 우리 일상에 우리 주변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 로봇도 있고요. 또 일종의 반려동물 형태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로봇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집니다. 자, 인구 감소 등 사회 구조적인 면에 특히 우리는 또 저출산 심각하죠. 자동화 수요는 앞으로도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공지능 AI와 접목이 돼서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로봇의 활용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이다.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기업들마저도 자신들의 이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의 한 분야로 로봇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두산뿐만이 아니고 하나그룹도
협동 로봇 기업 하나 로보틱스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하나그룹도 협동 로봇 및 모바일 사업을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오션까지도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룹으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호텔앤리조트 이렇게 이제 합작 투자를 통해서 하나 로보틱스를 서둘러서 설립해서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일단 뒤처지면 안 된다. 이 시장의 산업에 빨리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걸 보면 상당히 이게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앞으로 성장이 충분히 우리가 전 세계 산업 시장에서도 또 협동 로봇 시장에서도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곧 한화 로보틱스 역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방산과 로봇이 함께한다면 시너지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대기업이 앞다퉈서 미래 먹거리로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뭐 어떤 정부가 오든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육성을 한다는 겁니다. 각국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더 많이, 특히 우리 정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로봇을 국가 첨단 산업 육성 분야에 포함을 하고 있다. 이건 계속해서 이제 호재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인데요. 지난해만 해도 로봇주가 뭐 하나의 테마주에 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제 대기업이 투자도 하고 있고 정부가 또 육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갖가지 이제는 규제를 다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 과제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2030년에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보셨지만 산업 로봇이 109조.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로봇이 사용되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게 지금 보시면 이동식 협동 로봇이라는 것이 자 이제 이 어떤 이동 중에 이 로봇이 동작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줄 수가 있고 배송 로봇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물건 이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격 제한 로봇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상당히 놀라운데 돌봄 로봇도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 로봇도 있는 거죠.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지금 기계식 주차장도 있지만 차를 놓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주차 로봇이 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따져보면은 신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 분야 중에서 이 뭐 모빌리티, 세이프티, 또 협업 보조, 인프라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로봇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부가 또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로봇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뒤에 나온 화면에서는 저는 주차 로봇이 눈에 띄네요. 제가 주차를 못해서 그런지.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 역시도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4년 로봇 부문 예산을 첫 2천억 원을 돌파해서 투입하겠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출처고요. 이제 앞다퉈서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서 대기업도 그리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섹터와 그리고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이야기 들어가 봐야죠. 알겠습니다.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공모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뭐 많은 양을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상장한 이후에라도 이 뭐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저는 물량을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의 판단이겠지만 그만큼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4년, 5년 여기다가 우리가 투자해두길 잘했다. 정말 든든한 고금리 예금 같은 또는 적금 같은 생각을 충분히 하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섹터 관련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이제 협동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이 되겠다. 중요한 게 우리가 산업 로봇도 그렇지만 산업 로봇은 어떤 로봇 제작 회사도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협동 로봇은 이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또는 공간에 배치가 되는 로봇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그 확대 범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비산업용과는 다른 형태의 분류가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기존 산업용 로봇은 강한 힘으로 정해진 업무만 딱 하는 거죠. 탁탁탁탁 부품을 끼운다 그러면 이 협동 로봇은 어떤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서 좀 창의적인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주 기대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에는 그런 기능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위치가 글로벌 탑 3 협동 로봇 솔루션 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실적 추이를 보면은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다가 최근에 이제 2021년, 22년 오면서 조금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죠. 이걸 보고서 조금 우려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북미와 유럽에서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뭐 국내나 또 이제 중국이나 또 동남아나 좀 주춤했던 시장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팬데믹 이후에 더 이제 시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또 윤회권 특례 요건으로 상장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뭐 이익 달성 시점이 상당히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또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산 그룹 차원에서도 좀 전력 두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인프라 코어도 있고 한데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사실은 지금 주가상으로는 좀 고가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뛰어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많은 투자를 해서 2대 주주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웰스토리와 로봇 자동화 솔루션 도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생산되는 그 로봇을 상당히 또 많이 구매해가는 활용하는 기업도 삼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올라간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것인데 여기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분율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율을 59.94%, 60%까지 늘릴 수 있는 홀옵션 계약도 맺어놨어요. 그래서 옵션을 행사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런 거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가슴을 쳐요. 왜? 2023년 2월 달에는 31,600원이었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네. 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에코프로 초창기를 보듯이. 근데 뭐 여러분들 이건 또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미리 투자자분들께 부추기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좀 이렇게 주가가 앞으로 급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을 종목이 뭐냐면 저는 뉴로메카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미국에도 관련해서 이 로봇이 수출될 수 있는 인증서까지 받았습니다. 미국 위생협회로부터. 이 위생협회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죠. 아니 왜 위생협회야? 이 뉴로메카가 이른바 이 치킨, 쿠킹 로봇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위생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협동 로봇 뉴로메카가 개발한 인디7이 이 특수 목적용 식품 가공 처리 기기에 또 관련 부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을 받았는데 자, 이 뉴로메카가 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하 로보틱스가 이제 10월 달에 출범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게 아까 하나 이 로보틱스에 누가 투자를 했었습니까? 하나 호텔 앤 리조트입니다. 그러면은 뭐 방을 안내하든지 방을 청소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호텔 앤 리조트에는 많은 식당이 있겠죠. 그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하나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뉴로메카예요. 그래서 저는 뉴로메카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이제 하나가 뭐 뉴로메카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또 공개될 리도 만무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로봇에 대해서 뉴로메카까지만 소개해드리면 아쉬워요. 한 두 종목만 더 말씀해 주셔 분명히 이러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 협동 로봇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용 로봇이 있고 협동 로봇이 있는데 협동 로봇의 앞으로 범위가 더 많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BB 테크, 네, 산업용 로봇에서 핵심 부품인 이제 하모닉 감속기의 국산화 이런 걸 이제 이뤄낸 기업인데 이 기업도 협동 로봇에 이제 상당히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는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 관련 기업은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농기계 전문 업체입니다. 대동 그러면은 뭐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경제TV에서 농업 관련 농기계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대동인데 대동에서는 포스코와 지금 대기업이 뛰어들죠. 포스코와 로봇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 계획을 체결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포스코도 계속해서 기업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뭐 퓨처엠, 인터내셔널 등등등. 그런데 이제 이 대동이 농기계 전문인데 농사를 짓는 정말 제대로 된 로봇을 한번 만들어내자. 그러면 떼학볕에서 우리 농민분들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포스코까지 협력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앞으로는 이 로봇 농업용 로봇 기업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또는 뭐 인도로 가서 그 농장에서 일을 할 날이 사실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전자 또 IT 쪽 강국이잖아요. 이 부분도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